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참 2월달 주말을 맞이하면서 어제 토요일 주말이었죠. 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이 대통령 찬반, 이 탄핵 관련 큰 이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또 언론을 통해서도 뭐 소식을 듣겠지만은 2025년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이 비상시국 사이에 참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반짬을 잘 못 이룰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연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비상시국입니다. 이 주말을 맞아서 이 광화문, 여의도, 부산 등 곳곳에서 이 대통령 탄핵 반대 찬성 시위가 이 맞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먼저 볼까요? 네, 이게 뭐 부산에서 열린 사진. 이거는 광화문에서 이렇게 탄핵 반대 시위죠. 네, 요거는 뭐 경찰청에서 제공한 이 부산.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네, 요거는 한겨레 신문이 반대 보도를 했는데 이제는 탄핵 찬성. 네, 요거는 경북궁 일대에서 이런 그런 사진입니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광화문과 여의도, 서초동, 강남역 이 네 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 개최가 됐는데 경찰의 이제 비공식 추산 한 38,000명 이렇게 모였다고 하고요. 이 탄핵 찬성 측은 한 6,000명. 그러니까 지금 모인 인구는 탄핵 반대 인구가 훨씬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이 집회 때는 경찰 이 비공식 추산 13,000여 명 모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집회를 보면은 이 탄핵 찬성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보다는 탄핵 반대 집회가 더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걸로 보이는데, 어제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심상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상황, 제2의 6.25 전쟁이다. 네, 6.25 전쟁, 1950년도에 일어났던 한국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그냥 6.25 전쟁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네,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이 됐죠. 그러다 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고, 순간 유엔이 또 참전을 하게 돼서 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그 후로 북으로 반격을 했지요. 그래서 1950년 10월 평양을 수복하고 압록강, 이 두만강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럴 찰나에 또 11월 이제 겨울이 임박할 때쯤에 이제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개입을 했죠. 이 중공군은 이제는 항미 원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을 해서 원조, 조선을 구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대대적인 중공군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또 다른 양상으로 퍼졌고, 어쨌든 뭐 세계 전쟁으로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유엔군이 이제는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는 남북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게 됐는데, 어쨌든 현 시국이 1950년 6.25 전쟁 때와 같은 전국이다, 뭐 이렇게 탄핵 이 반대 이 집회에서 이 연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이 6.25 전쟁, 이 뭡니까? 이 북한 이 공산 세력과 남한 이 자유민주 세력 간의 어떤 체제 전쟁이었죠. 거기에다가 후에는 이제 중공군까지 이 가세를 해서 결국은 커다란 어떤 이런 전쟁이 됐는데, 특히 이 탄핵,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점점 2030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현실을 보면은 참 이 암울하기만 하다. 이 무엇보다 이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특히 아마 이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또 그런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이 밑받침되고 있지 않나. 이 중국, 이 공산당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이 공포. 그러니까 이 홍콩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을 지켜봤던 이 젊은 층들이 네, 참 이번에 이 체제, 이 전쟁, 체제 대결과 비슷한 어떤 그런 형상으로 이 대통령 탄핵이냐 참 탄핵을 이 찬반 이게 그렇게 붙다 보니까 아마 2030 세대들의 어쨌든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중파 방송 네, 뭐 이와 같은 장면을 잘 뭐 전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지금 유튜브 방송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네, 뭐 이런 것들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최근 또 중국 관련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전기차, AI, 딥시크, 또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아주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급 성장을 한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상당히 뭐 긴장을 한다 그럴까? 뭐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한국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 정치적 희열에 맞물려 있는 이런 시기에 참 이 그런 공포감들이 특히 2030 세대들에게 더 확산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들이 더 이 중국에 대한 어쨌든 반정서가 더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참 일요일 맞아서 현신국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 또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줄기차게 뭐 한 25년간 이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이 탄핵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집회 이 장소 그리고 또 어떤 2030 세대들 사이에서 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는 이 조선족 화교이다, 이 중국인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대림동을 찾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이 한국당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 점령을 당하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어쨌든 대림동을 비추는 뭐 중국어 간판도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식당 가니까 중국어로 하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한국당이 아니다. 이 중국에 의해 점령됐다. 뭐 이런 이미지로 이 대림동을 계속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뭐 중국 국적자들이 그냥 부동산을 많이 그냥 소유하게 된다 뭐 한다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이제 반감. 그래서 이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서는 동포가 아니라 화교이다. 그러면서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경계하는 뭔가 이 중국에 의해서 한국을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온 어떤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치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참 그런 것들이 뭐 이런 현상들을 점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저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 분들도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정말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먼 산 구경하듯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을 사실 요즘 해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저도 뭐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최대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좀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진 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의 이 상황 정말 이 제2의 6.25 전쟁 때와 같다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체제, 뭐, 반공산주의, 반공산당이랄까요? 반중국, 이런 시세가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체류와 있는 이 중국 동포들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앞날이 미래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생깁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방송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올해는 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을사년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광복 80주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지배받았다가 어쨌든 그때 해방을 맞게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이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80주년이 되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그러니까 120년 전 1905년도죠. 그때가 이제 을사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국권, 외교권을 일본에 의해서 빼앗기는 그런 때였죠. 그때 네, 이완용인가요? 을사오죠. 네, 이렇게 해서 나라의 국권을 이제는 일본에 바치는 그런 을사늑약이 120년 전 190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1907년에 정미 7조약이 있으면서 이 군사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이 경술국치를 맞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정말 암흑의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를 맞으면서 갖은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참 떠올려 보게 되는 그런 해입니다. 마침 제가 2월 10일 날 이 부산 인천대에서 이 재동포 이해와 또 상생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대학에서 2월 10일 날 오후에 재외동포 이해와 정책 이슈 포럼을 갖게 되는데, 네, 거기서 제가 이런 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재동포 청에서도 참여를 해서 재동포 관련 정책 소개도 하게 됐는데, 네, 저도 이렇게 어떤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주제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다시는 이 불행한 역사를 다시 겪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상생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주제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해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특히 중국 동포,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조선족이라고 하지만은 이 중국 동포의 어쨌든 이주사와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사 또 이런 거에 얼마나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만주 지역에 나가 있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우리 동포들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므로 통해서 상호 인식 전환의 해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해로 올해 이 광복 80주년을 우리가 좀 보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제가 이 인천대학교에서 있는 재동포 이해와 정책 이슈 포럼에서 이 재동포 이해와 이 상생방안 이걸 주제 발표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하셔서 같이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천대학교 때 주제 발표하는 내용은 뭐 2월 10일 날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방송으로 또 제가 좀 주제 발표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재동포에 대한 이해와 이 상생 방안, 특히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이 이해와 또 한국 사회와 우리 동포 사회와의 이 상생 방안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그걸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2월 10일 인천대학교 이 학술 포럼 끝나고 나서 교수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